왜 사람들은 오래 살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분명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언행을 조심하고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죠.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뱉은 말이 도리어 나를 올가매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의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인간관계가 얼마나 섬세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통찰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플라톤의 통찰을 빌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6가지와 그 밖의 인생 지혜를 살펴보려 합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혹은 타인의 험담이 내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해 당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 놓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솔직함이 미덕이라고만 믿고 아무 경계 없이 비밀을 털어놓다 보면 훗날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왜 이런 덫에 빠지는 걸까요? 플라톤의 해안을 통해 삶을 더 성숙하고 여유롭게 가꾸는 비결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러한 조언들은 막연한 도덕적 훈계를 넘어 실제 우리의 인간관계와 자기관리에서 흔히 겪는 문제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줄 것입니다. 1.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삼가라. 자신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신중함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사람들은 내 고통과 상처의 진정으로 공감하기보다는 이를 가십거리로 삼거나 언제든 약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친해지고 싶은 누군가나 이미 어느 정도 친밀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무심코 자신에 관한 이야기, 특히 깊은 사생활을 털어놓게 될 때가 많습니다. 고민과 걱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러한 공유가 때론 정신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의 비밀을 원치 않는 방식으로 흘려버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내밀한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온 이상 내 통제권을 벗어나 부정적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내 편처럼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던 사람이 훗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거나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털어놓았던 사생활 정보가 되려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소재가 된다면 그 상처는 훨씬 깊을 것입니다. 또한 깊은 사생활을 공개했을 때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믿고 있나? 혹은 이 비밀을 나에게 털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여 거리감을 만드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플라톤의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중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이야기를 쉽게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 나의 이야기가 좋게 회자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적절히 지켜야 할 선과 비밀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태도가 더 안전하고 현명합니다. 세상에서 때론 말하지 않아도 의연한 모습이 오히려 존중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방어 기제를 갖추고 필요한 만큼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결국 내 삶의 평온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독이 될 수 있다.
내가 먼저 내 가치를 소리 높여 떠벌리는 순간 그 일이 지닌 본연의 빛은 사그라지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가 내 업적을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고 더 잘해보고 싶은 욕구도 생기지요. 문제는 그 욕구가 지나칠 때입니다. 아직 상대방이 나를 깊이 알기도 전에 혹은 내 성과를 직접 보기도 전에 미리 자랑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그로 인해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과시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불쾌감이나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영광이나 선행, 혹은 재능을 자랑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시기심을 부추기거나 질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내세우는 데 몰두하다 보면 실제로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지지해줄 소중한 사람들의 기분을 헤아릴 여유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진정한 가치란 때로는 입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즉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플라톤 철학에서 언급하는 겸손은 무의미한 갈등이나 시기심을 피하게 하는 훌륭한 미덕으로 해석됩니다. 지나친 자기 과시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겸양이야말로 사람이 오래 존중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더 나은 인상을 심어주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돈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라.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것은 빈 지갑이라 했다. 그만큼 물질적인 문제는 때로 인간관계에서 예민하고 민감한 영역이다. 돈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입, 재산, 투자, 성과 등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흥분되어 깊이 파고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루기가 몹시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돈 이야기는 아주 미묘한 감정을 건드리기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다거나 재산을 부풀렸다는 사실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에 얽힌 문제로 틀어져 결별하거나 서먹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사람의 본능적 질투심이나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친했기에 상대방과 자신을 더 쉽게 비교하고 그 과정에서 기분이 상해버리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갑자기 큰 재산을 갖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이 은근히 요구사항을 늘어놓거나 피해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당장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어차피 돈 많으니 나 좀 도와줘도 되겠지? 라며 무언의 부담을 줄 수도 있죠. 때문에 자신의 재정 상황이나 자산 규모,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소한 문제로도 너는 돈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인색하냐는 식의 비난을 들을 수 있고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서운함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부와 관련된 정보를 드러내는데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남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누군가를 헐뜯는 것은 그 순간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내 이미지와 신뢰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지름길이 된다. 우리는 종종 동료나 지인과 자연스럽게 남을 이야깃거리 삼아 험담하며 친밀감을 쌓곤 합니다.
예컨대 누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라거나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매사에 느린지 모르겠어. 같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연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험담이 자칫 잘못되면 그 부정적 분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되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자신과 함께 험담하던 상대가 등 뒤에서 또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나아가 상대를 직접 비판할 필요가 있을 때라도 뾰족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기제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플라톤은 근본적인 소통 부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진심 어린 충고도 적절한 태도와 어휘를 동반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험담은 한순간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잘못된 해소법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 관계를 깎아먹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몰래 감추고 싶은 결점이 있기 마련이니 다른 이들의 단점을 굳이 들춰내는 일은 엄연히 역지사지를 위배하는 태도입니다. 더욱이 험담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일시적이지만 잃을 수 있는 것은 내 품격과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훨씬 귀중한 가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나의 약점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한번 내뱉은 말은 내 손을 떠나 수도 없이 많은 귀에 들어간다. 나의 약점이 세상에 퍼지는 건 순식간이다. 사람들은 종종 속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 자신의 약점이나 아픔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이때 문제는 상대가 내 진심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채 무작정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듣는 쪽에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거나 호기심으로 지나치게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약점은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며 설령 아무 악의가 없었다 해도 어디에선가 떠돌게 되면 내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무의식 중에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기기 쉽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싶었지만 정작 상대방에게는 흥미로운 소문으로만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약점은 외부적으로 언제든 이용되거나 잘못 전해질 수 있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꽁꽁 숨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신뢰가 두터운 이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만 적절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와도 깊이 교류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작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상대는 그 무게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내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먼저 서로의 인격과 배려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길 권장합니다. 6. 목표를 섣불리 공개하지 마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은 때로 가장 위험하며 각자의 시선과 경험이 다른 만큼 조기 공개된 목표는 불필요한 장애물에 휘말리기 쉽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세웠을 때 주변에 알림으로써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싶어 합니다. 이른바 공표 효과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 때로는 일정한 압박감을 부여하여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목표를 일찍이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때 오히려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완전히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다양한 충고나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 내 경험에 따르면 힘들 거야. 같은 말들은 아직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특히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미묘하게 내 자신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표는 궁극적으로 내가 성취해야 할 과업입니다. 이 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책임질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플라톤적 시각에서 볼 때 내가 진정 바라는 바를 찾아 그 길을 걷는 것은 영혼이 지향하는 이데아에 다가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소음에 휩쓸려 본질을 잃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일정 궤도에 올라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친 뒤 유효한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해질 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 공개하는 편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 이외에도 플라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통찰은 우리 삶 곳곳에서 큰 시사점을 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 자재와 내면 통제. 플라톤은 인간이 육체의 속박, 즉 욕망에 언제나 시달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유혹물질적 쾌락, 권력, 지위 등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사람은 그 어떤 경쟁에서도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 살다 보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누군가의 비위를 거스를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것 같아 피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진실을 고수하는 태도가 일시적으로 미움을 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온갖 거짓과 아첨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자존심이 남는다는 것이죠. 3. 자기 기만을 경계하라.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동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충분히 괜찮아라고 합리화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변 상황에 책임을 돌리며 난 어쩔 수 없었어라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기만은 사람을 성장시키기보다 오히려 퇴보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4. 행복과 마음가짐. 마음이 행복해야 현실도 행복해진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플라톤이 강조했던 정신적 자세와 일맥상통합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내 마음이 평온과 긍정을 유지한다면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환경이 비교적 괜찮아 보여도 내 마음이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떠한 상황도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5. 정의와 자기 역할. 플라톤의 국가에서 강조하듯 정의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며 타인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역할은 저마다 다릅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남의 영역을 존중한다면 그 자체로 조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6. 교육의 핵심.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도덕적 가치와 선에 대한 감각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플라톤은 궁극적으로 이데아 진선미의 세계에 도달하는 과정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과제라 보았으니 그 출발점이 되는 교육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7. 늙어감의 의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에 치열했던 집착과 욕망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플라톤이 말한 마음의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점차 찾아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힘이 약해지고 신체적인 한계도 느끼게 되지만 그와 맞바꾸듯 마음의 무게감이 더해져 깊은 성찰이 가능해집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조언은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플라톤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의 힘과 자기 통제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어 여러 사람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훨씬 큰 가치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욕망을 적절히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사생활과 약점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면서도 나의 자기 표현을 과도하게 하여 상대를 질려버리게 만들지 않는 태도. 혹은 돈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거리낌 없이 접근하지 않고 나의 목표를 사람들에게 일찍 공개하는 일을 자제하는 것. 이 모두가 결국은 내가 진정 원하는 가치를 지키며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안들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해 깊이 고찰한 플라톤의 사유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 현자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다듬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며 자기가 설정한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나가면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는 안정된 평온이 자리 잡아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지금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지나치게 험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자신과 타인을 아끼는 건강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